한라산 백록담에 서면 저 멀리 서귀포 앞바다가 보입니다. 그리고 서귀포 앞바다인 섭섬, 문섬, 범섬이 있습니다. 지난 2002년 유네스코에서는 섭섬, 문섬, 범섬이 자리 잡고 있는 서귀포 앞바다를 해양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선정했는데요. 생물의 종다양성을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인 생물권 보전지역. 그렇다면 서귀포 앞바다엔 얼마나 많은 종류의 생물이 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린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직접 바닷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함께 가보실까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이곳 서귀포 앞바다는 다이버들에겐 손꼽히는 성지입니다. 경력 10년이 훌쩍 넘는 베테랑 다이버들. 바다에 들어가려면 공기통이 필수 품목이겠죠. 드디어 탐사가 시작됐습니다. 아름답기로 소문난 서귀포 앞바다. 다이버들은 이 바닷속에 살고 있는 많은 생명들을 가장 가까이서 접하는 사람입니다. 우린 첫 번째로 연산호 주변에서 놀고 있는 달고기를 만났습니다. 이 녀석은 사람이 무섭지 않은가 봅니다. 마치 귀찮다는 듯이 다른 곳으로 가버리네요. 몸통에 보름달을 품고 있다고 해서 달고기라고 부르는 이 물고기는 촌스러운 이름과는 달리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합니다. 다른 나라에선 달이 아니라 해를 품고 있다고 봐서 태양의 고기라고 부르기도 하죠. 화려한 지느러미를 자랑하는 이 물고기는 이름도 외모만큼이나 특이한 쏠배 간팽이입니다. 사자의 갈기를 연상케 하는 아름다운 지느러미는 사실 무서운 독을 품고 있죠. 역시 믿는 구석이 있으니 저렇게 여유를 부리는 거겠죠. 반면에 이 녀석은 겁이 좀 많아 보입니다. 주변을 경계하는 저 눈을 보세요. 작은 물고기는 눈에 띄지 않기 위해 자신의 색깔과 비슷한 색을 띠는 곳에 있는 것이 역시 안전하겠죠.
그런 얘기라면 바다의 카멜레온이라 불리는 쑥간팽이 빠질 수 없죠. 수심의 깊이나 주변 환경에 따라서 자신의 색깔을 바꾸는 녀석이거든요. 무서운 얼굴을 하고 위장하다가 근처에 작은 물고기가 오면 단숨에 먹어치우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일이 잘 안 풀리네요. 이 녀석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먹이를 사냥합니다. 머리에 난 돌기로 먹잇감을 유혹하는데요. 다양한 생김새만큼이나 먹이를 사냥하는 방법도 정말 각양각색입니다. 아니, 이 녀석은 왜 이렇게 눈알을 돌리고 있을까요? 자기도 무섭게 생겼는데 더 무섭게 생긴 물고기가 나타났는지 잔뜩 경계를 하는 모습입니다. 아하, 뒤에 넙치가 숨어 있었군요. 정말 완벽한 위장술입니다. 바닷속에서 숨바꼭질 놀이를 하면 둥글 넙치가 술래가 될 일은 없겠죠. 반면에 자신을 숨기지 않고 아름다움을 뽐내는 녀석도 있습니다. 우아한 지느러미를 자랑하는 청황문절입니다. 이쪽엔 자리돔이 자신의 알을 지키고 있습니다. 보통 자리돔은 바위 틈에 알을 낳는데 이 녀석은 감태의 잎에 알을 낳군요. 감태가 조류를 타고 움직이면서 자리돔의 알에 산소를 공급해 줍니다. 머리가 좋은 녀석인데요. 산란기에 알을 낳으려면 짝짓기를 해야 합니다. 비단망뚝 수컷이 암컷을 쫓아다니며 구애를 하고 있군요. 수컷이 지느러미를 힘껏 펼치며 한껏 뽐을 내보지만 암컷은 여기저기 도망가기 바쁩니다. 사람만 짝사랑을 하는 게 아닌가 보네요. 우린 한창 점심 식사 중인 쥐치를 만났습니다. 바닥에 쌓여있는 모래를 후후 불어서 먹이를 찾는 쥐치는 쥐포로 유명한 그물고기입니다. 열심히 움직이면서 먹이를 찾는 쥐치의 주변엔 항상 불청객이 등장합니다. 이날은 어디 얻어먹을 것이 없나 싶어 놀래기 2인조가 나타났네요. 열심히 일해서 먹는 건데 자기 것을 빼앗길 수는 없겠죠. 쥐치는 바다의 먹보지만 그럴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북이 등껍질 무늬를 입은 거북복이 짧은 지느러미로 열심히 헤엄을 치고 있네요. 느릿느릿. 몸통의 크기에 비해 지느러미가 작은 복어는 재빠르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려한 무늬 속에 치명적인 독을 숨기고 있는 것이 복어의 유일한 무기죠. 서귀포 앞바다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복을 만날 수 있는데요. 한창 자라고 있는 어린 복부터 염소처럼 뿔이 달린 무늬 뿔복까지 복어는 보기와는 달리 겁이 많은 물고기입니다. 카메라를 들이밀자 황급히 자리를 피하네요. 문어 옆에서 부부금슬이 좋기로 소문난 부채꼬리 실고기가 놀고 있습니다. 꼬리에 부채를 달고 다니는 이 녀석들은 항상 암놈과 순놈이 쌍으로 발견됩니다. 바위 밑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는 물고기, 세 줄 얼개 비늘입니다. 무섭게 생겼는데 왜 저렇게 몸을 피하고 있을까요? 아, 입 속에 알을 보호하고 있군요. 잿방어도 조류의 흐름을 피해 잠시 휴식 중입니다. 형제 사이인 걸까요? 동생이 몸을 피하고 있는 사이에 몸집이 큰 형이 주변을 감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동생은 쉬고 있고 형은 주변을 순찰합니다. 물고기의 삶도 사람과 그리 달라 보이지는 않네요. 서귀포 앞바다엔 많은 종류의 돔이 삽니다. 청줄돔, 파랑돔, 세동가리돔, 호박돔은 이름은 돔이지만 놀래기과에 속하고요. 진짜 돔으로 유명한 참돔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서귀포 앞바다에 물고기만 있는 건 아니죠. 식물성, 동물성 플랑크톤을 모두 먹어치우는 청소새우, 그리고 길쭉길쭉한 가시를 자랑하는 가시왕관 성게도 있습니다. 서귀포 앞바다는 이토록 다양한 수중 생물의 안식처입니다. 새벽의 서귀포항은 아주 분주합니다. 밤새 잡아올린 물고기들을 정리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갓 잡아올린 물고기들은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판매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싱싱한 물고기를 사기 위해 모이기 시작합니다.
제주에서 잡히는 물고기들은 품질이 뛰어난 것으로 유명합니다.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은 제주에서 서귀포 앞바다는 서귀포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죠. 저 물고기들은 이제 어디로 가는 걸까요? 제주의 바다와 함께 평생을 함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제주의 상징인 해녀입니다. 해녀들의 작업 방식은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는데요. 공기통 하나 없이 바닷속에 잠수해서 각종 해산물을 캡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전히 서귀포 앞바다는 제주 해녀들의 삶입니다. 탐사팀은 섭섬 인근에 있는 수중동굴인 거문여 동굴로 가는 길에 좀처럼 보기 힘든 녀석을 만났습니다. 바로 바다거북이죠. 제주 바다에 사는 바다거북은 사람의 손을 탄 경험이 없어 수줍음이 많은 성격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탐사를 반겨주기라도 하듯 오늘은 순순히 촬영에 응해줍니다. 바다거북은 무거운 등껍질을 몸에 이고 자유롭게 유영하다가 시야 바깥으로 조용히 사라집니다. 거문여 동굴은 해양생물권 보전지역에 있는 유일한 수중동굴입니다. 육지에 있는 동굴과 마찬가지로 바닷속에 있는 동굴도 어둡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굴 안엔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을까요? 반상회라도 하는지 한 무리의 주걱치떼가 동굴 깊숙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육지에 있는 동굴과 다르게 수중동굴은 바다 생물들의 쉼터로 이용되고 있네요. 거문여 동굴은 입구는 좁고 안쪽이 넓은 호리병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귀포 앞바다에도 밤이 찾아옵니다. 밤에 하는 바닷속 탐사는 좀 더 특별한데요. 누군가 주변에 있기만 해도 금세 몸을 부풀려 겁을 주는 녀석도 볼 수 있습니다.
낮에는 빛을 피해 숨어있던 야행성 바다 생물들이 활개를 치고 돌아다니기 때문이죠. 소라가 감태부터 뒤늦은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엔 바위 밑에서 사는 소라 역시 야행성 생물인데요. 빨판의 강한 흡착력으로 감태의 줄기에 착 달라붙어 있네요. 반면 낮엔 활동적으로 움직이던 두 줄 배도라치는 해초를 침대 삼아 쉬고 있습니다. 투명한 빛깔을 자랑하는 이 녀석들은 한치로 잘 알려진 화살 오징어입니다. 다리 길이가 한치밖에 안 된다고 해서 한치라는 별명이 붙었다는데요. 항상 우리가 보던 한치와는 다르게 바닷속에선 정말 우아한 모습입니다. 아니, 무엇을 저렇게 비추고 있나요? 아, 광어로 더 친숙한 넙치입니다. 모래의 색깔에 맞춰 힘껏 자신의 색을 바꿔 나왔더니 알아채고 접근하자 기분이 나빴는지 도망가 버립니다. 그 녀석 참 빠르네요. 반면 지느러미가 사자의 갈기와 비슷해 라이언피쉬라고도 불리는 솔배간팽은 무서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여유만만이네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작은 물고기들도 경계심이 낮은 편입니다. 사람 손을 타고 놀 줄 아는 물고기는 흔하지 않죠. 저게 뭔가요? 아, 이 친구는 말미잘과 함께 공생하고 있는 유령새우입니다. 말미잘 속에 몸을 숨기고 있기에 눈에 잘 띄지 않는 유령새우. 말미잘의 촉수에서 살면서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 담례로 말미잘이 먹다 남은 음식물 찌꺼기를 청소해 줍니다. 잎과 항문이 하나인 자포동물인 말미잘은 화려한 꽃과 같은 모습으로 작은 물고기들을 유혹합니다. 이렇게 촉수를 한껏 부풀려 자신의 몸에 닿은 물고기에게 독을 쏘아 잡는 거죠. 하지만 말미잘에게도 예외가 있으니 바로 공생새우입니다. 이 녀석의 이름은 예쁜 점 유령새우. 원래 열대지방 바다에서만 살던 종입니다. 유령새우의 등장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제주의 바닷속도 따뜻해지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사람의 손처럼 생긴 거품돌 산호입니다.
예쁜 모습과는 달리 열대 산호의 한 종류로서 제주 바다의 상태를 교란시키고 있는 녀석이죠. 반면 경산호는 제주 주변 해역에서 보기 드문 산호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온난화의 영향으로 경산호가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갯지렁이는 바닷속에 떠다니는 플랑크톤을 먹기 위해 폴립을 활짝 펼칩니다. 폴립이 마치 새의 깃털처럼 촘촘해 보입니다. 그래야 먹이를 먹는 데 유리하겠죠. 꽃처럼 활짝 피어나는 폴립의 움직임은 제주 바닷속 풍경을 다채롭게 물들입니다. 보름에서 금음 사이 조류가 강한 밤이면 유난히 더 아름다운 바다가 있습니다. 조류가 강해 떠다니는 먹이가 많으면 폴립을 활짝 펼친다는 이 녀석들. 수심 30m 이상, 깊은 바다에서만 대규모로 군락을 이루는 큰 수지 맨드라미 산호가 있는 바로 이곳입니다. 한국산 산호류 132종 가운데 92종이 서식하고 있는 이곳은 그야말로 산호들의 천국입니다. 그 중에서도 큰 수지 맨드라미는 서귀포 앞바다를 대표하는 연산호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폴립을 활짝 펼친 화려한 자태의 산호를 만나는 일이 그다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좀 더 깊은 바다로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저기 마치 소나무처럼 점잖게 생긴 저 녀석. 바다의 소나무라 불리는 해송입니다. 하얀 해송 그리고 붉은 해송도 함께 보이네요. 좀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볼까요? 수심 48m. 우리나라 해역에서는 최대 크기로 추정되는 하얀 해송을 만났습니다. 해송은 아주 느린 속도로 자란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해송은 도대체 얼마나 오래된 해송일까요? 오리발 길이까지 합쳐 2m가 훨씬 넘는 다이버도 저 해송 옆에선 마냥 작아 보입니다. 다음으로 만난 녀석은 둥근 컵 산호입니다. 먹이를 먹기 위해서 폴립을 활짝 펼친 모습인데요. 좀 더 다가가 볼까요? 이건 혹가시 산호입니다.
형형색색의 산호들로 수놓인 깊은 수중의 밤바다. 이곳에선 밤을 잊은 듯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지곤 합니다. 이곳이 산호들의 천국임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산호들만의 세상은 아닙니다. 이곳에선 이들 하나하나가 모두 주인공이거든요. 산호의 몸을 정착한 갯고사리도, 진주조개도, 해송의 기생에 살아가는 탐홍말미잘도 모두가 어우러져 생명을 지속합니다. 이곳은 생명의 바다입니다. 제주에서 많이 잡히기로 유명한 자리돔이 다시 보입니다. 이번엔 한 마리가 아닌 여러 마리인데요.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걸까요? 이날따라 굉장히 부산하게 몸을 움직입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가까이 가보니 자리돔이 바위 틈새에 알을 낳았군요. 조류에 흔들거리는 저 작은 것들이 바로 자리돔의 알입니다. 저 작은 알 속에 벌써 눈과 꼬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바위에 붙어 있을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새로운 생명이 서귀포 앞바다를 누비게 되겠죠. 아니, 이건 뭔가요? 자세히 보니 눈 같아 보이기도 하고. 아, 문어였군요. 그런데 왠지 문어의 눈이 피곤해 보입니다. 카메라가 접근하자 잊지도 않은 뿔을 힘껏 세우며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는데요. 아, 문어는 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카메라에게 화를 냈나 봅니다. 엄마 문어는 알을 품고 있는 동안에 알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이 부화를 하는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엄마 문어는 기력을 잃은 채 서서히 죽어갑니다. 자신의 생명을 바치면서 새끼들을 지키는 문어의 모성애. 아마 무사히 부화를 끝낸 이 문어의 새끼들도 훗날 자기의 자식들을 위해서 이렇게 할 것입니다.
두 줄 배두라치는 소라 껍질에 산란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껍질 속 벽에 알을 낳고 자신은 껍질 속에서 알을 돌보는데요. 이곳에서도 조만간 새로운 생명이 탄생할 것입니다. 서귀포 앞바다를 나란히 장식하고 있는 섭섬, 문섬, 범섬. 섭섬은 마치 손으로 조각을 한 듯한 절벽과 주상절리가 장관을 이룹니다. 숲이 울창의 숲섬이라고도 불리는 섭섬은 범섬이나 문섬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입니다. 납작한 모양을 하고 있는 범섬은 거친 파도를 맞으며 생겨난 해식동물로 유명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섬은 서귀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섬입니다. 문섬의 구석엔 엄지손가락을 닮아 엄지바위라고도 불리는 새끼섬이 있는데요. 이곳은 다이버들의 성지인 서귀포 앞바다의 중심으로 많은 다이버들과 해양학자들이 찾는 최고의 다이빙 포인트입니다. 서귀포 앞바다의 아름다움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미국에서 찾아온 테크니컬 다이버들. 여러 명의 다이버들이 함께 잠수를 합니다. 이날의 목적지는 서귀포 바닷속에 있는 난파선입니다. 수중동굴과 마찬가지로 물고기들의 쉼터가 된 이곳. 관광객을 태운 잠수함이 꼭 들릴 정도로 유명한 뷰 포인트입니다. 물고기떼와 어우러진 난파선의 모습이 장관을 이루죠. 호흡기를 입에 문 상태에선 말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바닷속에선 수신호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이제 슬슬 해수면 위로 올라가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다이버들은 자신의 위치를 알리기 위해 해수면에 표시 풍선을 띄운 채 자신들을 태울 배를 기다립니다. 수심이 깊은 곳으로 들어갔을 경우 기압 적응을 위해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올라가야 합니다. 서귀포 앞바다는 대한민국 다이버들의 성지입니다. 범섬 아래의 바닷속. 여기 바닷속 계곡에선 많은 종류의 물고기들이 때를 이뤄 황홀한 풍경을 선물합니다.
무리를 이루는 것은 생존을 위한 물고기들의 본능입니다. 사이 간격을 맞추며 함께 움직이는 물고기들. 바다에선 약 2,000종이 넘는 물고기들이 무리를 짓고 생활합니다. 무리를 지어 움직이는 것은 포식자의 공격으로부터 생존하는 데에 유리하죠. 심지어 독이란 무기를 가지고 있는 쏠종개도 이렇게 무리를 이루어 생활하고 있군요. 가까이서 보지 않으면 이들은 한 마리의 큰 물고기로 보일 겁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속담이 서귀포 앞바다의 작은 물고기들에겐 마음 깊이 새겨져 있는 듯합니다. 전갱이도 마찬가지로 공격을 피하기 위해 무리를 이룹니다. 하지만 방어는 전갱이를 잡아먹기 위해서 무리를 이루죠. 처한 입장에 따라서 물고기가 무리를 짓는 이유는 서로 다르겠지만 모든 물고기들은 한 가지 똑같은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생존의 이유. 이 수많은 생명체들이 모두 살아남기 위해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닷속 생명체들이 이루는 장엄함, 생명의 소중함은 이곳에서 더욱더 큰 빛을 내고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살아 숨쉬는 바다, 생명의 바다, 제주의 서귀포 앞바다입니다.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생물권 보전 지역 서귀포 앞바다는 다양한 생물을 보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조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서귀포 앞바다는 누군가에게는 삶의 터전, 누군가에게는 경험의 대상,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대화의 대상인 우리 모두의 바다입니다. 한라산에서 내려온 물줄기가 서귀포 앞바다와 만나듯이 우리 모두를 품는 어머니 같은 바다.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보물과 같은 바다입니다.
다른 관점에서 제주도를 바라보아야 되지 않을까.